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이들의 꿈은 이루어지고 어떤 이들은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꿈을 꿔봐야 꿈은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꿈이 그냥 한낱 꿈에 지나지 않고 그저 바램으로만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그게 만약에 어떤 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좀 알면 그 꿈을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꿈을 반드시 이루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 7가지를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다 물리 법칙에 근거해서 제가 물질이 만들어지는 물리 법칙들에 근거해서 쭉 그동안에 살아온 경험과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쭉 다 대입을 해서 한 7가지를 골라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가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 원하는 물질이라는 그 하나의 그 결과물이 에너지로서 입자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투입이 돼야 그만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1대1의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에너지를 그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했느냐에 그만큼의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예로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대박이 난 영화나 뭐 어떤 공연이나 이런 걸 보면 뭐 공연 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반 상영 시간이 그 정도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정도 그런 경우의 작품에 1000만 관객이 몰린다거나 수없이 많은 누적 조회수가 몇억 뷰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영상들 보면 만든 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어떨 때 들어보면 그냥 별로 내가 공들이고 이런 건 잘 안 되고 그냥 이건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잘 됐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아주 미스테리한 경험들 이렇게 얘기한 그 내용들이 많죠. 물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건 복불복인가? 잘 되는 거는 그냥 어쩌다 잘 되는 거지 어떤 특별한 법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에 보면 그 에너지 총량이 그만큼 들어가야만 그만큼의 입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걸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제 작품을 준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2시간짜리 작품을 한 공연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한 에너지 투입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면 그냥 설렁설렁한 것 같아도 그 공연을 준비하고 그 하나의 영화라든지 하나의 그 결과물, 하나의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든 아니면 그림이든 어느 영역이든 간에 완성되어 있는 하나의 한 작품을 가지고 많은 그 관객들이 대중들이 사랑하기 될 때까지의 그 물리 법칙을 보면 그만큼 동원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연인원이라 그러죠. 투입된 사람들의 에너지 총량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면 사실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한 감독이 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몇십 년간의 그 스토리들을 정제해서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작품만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거기에 투입되는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 작게는 한 70명 정도, 많게는 한 100명 이상씩 되는 스태프들이 붙어서 제작 기간 몇 달간 또는 근 한 1년간을 계속해서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작품들이 오늘날 관객들이 볼 때는 2시간 또는 1시간 잠시 봐지는 영상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는 준비한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다 녹아들은 그 시간 대비 그 작품 하나를 위해서 투입되어 있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각각의 개인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축적돼서 노하우로 그 안에 정수로 다 담겨 있는 그 에너지들이 담긴 것이 에너지 총량이죠. 그만큼의 관객이 들게 돼 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정말 똑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이 작품도 하고 저 작품도 하는데 어떤 작품은 잘 되고 어떤 작품은 못 되고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그게 변수가 작용하냐면 에너지를 투입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그 부분에 많은 애정을 쏟아서 거기에 정말 혼신의 뭔가를 쏟아부은 그러니까 장인의 영혼이 담겼다라고 흔히 얘기하죠. 한 땀 한 땀 장인의 혼이 담긴 그런 것 같은 그 에너지들의 그게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변수들 속에서 이 사람 한 사람만의 공이 아니라 배우 황정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시상식 때 일개 배우 나부랭이가 잘 차려진 밥상에 자기는 잘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마치 주연 배우가 그 한 편의 영화를 다 이끌어가고 다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수없이 많은 스태프들의 피땀 눈물과 또 조연으로 또 함께하고 있는 배우들의 또 그동안의 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알알이 잘 맺어져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관객들이 비로소 그 영화든 그 공연이든 그 작품을 볼 때 어느 것 하나 놓칠 것 없는 깨알 재미 같은 게 쫙 배어드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잘 만든 영화를 보면 그 몹신이라고 그러죠. 군중들이 많이 나오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 보면 많은 조연 배우와 또 그 엑스트라들이 같이 동원돼서 한 씬의 장면을 찍는데 잘 만든 것과 못 만든 작품의 차이를 보면요. 그런 몹신에서 차이가 팍 드러나요. 그 한 명 한 명의 엑스트라들 그 단역들의 그냥 행동 하나를 해야 되는 그 장면 하나에서도 그 눈빛이나 그 장면에 딱 맞는 그 정서 그게 다 담긴 채로 전체 에너지가 똘똘 뭉쳐서 그 한 씬을 할 때도 그 에너지가 모여져 있는 작품들은 관객들이 자기도 모르게 몰입이 되는 게 그냥 달라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이제 퀄리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매 하나하나를 보면 그게 다 어느 장면에 스톱을 해도 어느 장면부터 봐도 그런 작품들은 몰입도가 그냥 장난 아니게 쫙 몰입이 되면서 볼 때마다 재밌죠. 그런데 설렁설렁 만들었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작품들은 에너지 총량이 그만큼 안 모여있는 작품들을 보면 출연하는 배우들도 건성건성 그냥 하는 것 같고 눈빛이나 모든 분야에서도 다 그냥 날리는 듯한 그래서 따로 노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어떻게 저 영화에서는 저런 연기밖에 안 될까 그렇게 느껴진 저 감독 참 연출 잘하는 감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작품에서는 영 형편없네 이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보면 에너지 총량이 그만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그만큼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은 대중의 사랑을 못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잘 만든 작품들은 제가 늘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가 TV를 보면 채널을 리모컨을 가지고 계속 돌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TV를 잘 안 보고 유튜브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서 영상이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짤로 올라온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 이제 시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워낙 많은 콘텐츠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 잠시 몇 초간의 그 한 장면을 못 잡으면 그냥 다른 데로 이내 넘어가 버려요. 예전에 우리가 TV 볼 때보다 훨씬 더 채널을 돌리는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장면 하나에서도 관객을 붙잡지 못하면 그럼 다 그냥 딴 데로 다 관객들은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에너지 총량이 그만큼 안 모여 있으면 그
그거를 그만큼 내가 기대하는 에너지에 비례하는 입자 세계의 내 성취가 그만큼 그 성과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등가교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할 때 나는 정말 이걸 반드시 이루고 이런 결과가 나는 내가 이걸 누리고 싶은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의 에너지 총량을 나는 지금 얼마나 쏟아 부었냐. 그게 첫 번째 나의 평생에 걸친 내 에너지 총량도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한 작품과 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가 그때 쏟은 나의 열정, 나의 시간, 그것만 보면 누가 봐도 다 이룰 것 같은 엄청난 내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왜냐하면 그 입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자와 에너지는 항상 등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에너지에 딱 맞는 입자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를 잠시 불을 지폈다고 해서 그냥 그런 표현들이 많죠. 밥을 뜸을 안 들이고 먹게 되면 그냥 생사를 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그 시간까지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야 되는 거죠. 조급해서 계속 열어보면 못 먹게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생기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꿈이 있고 그걸 이루려고 할 때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될까 할 때는 내가 원한 기대치의 입자 세계, 내 현실 세계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치에 그 기대치의 그 에너지가 그만큼 들어가야만 그 물질이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내가 그만한 에너지를 아직 투입이 안 된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거죠. 아무리 내가 삽시간에 어떤 강력한 내 소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꿈을 나는 반드시 이루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내가 믿는 대로 반드시 될 거야. 이렇게 우리는 믿고 시도를 해보지만 그게 쉽사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안 되는 느낌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등가교환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한 에너지가 총량에 그게 안 찼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때를 우리는 아직 그거는 내가 그 에너지를 더 많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는 빨리 이루고 싶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당장에 안 이루어지면 나는 할래. 이런 그게 조급증이 생겨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이내 그냥 그만둬버릴.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빨리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런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법칙, 내가 이거를 진짜 이거는 뜸이 들건 어쨌든 간에 에너지 총량을 나는 이거는 계속해서 공급을 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이걸 이룰 만한 충분한 나는 이게 가치가 있고 그만한 나는 이게 내 인생에 이만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충분한 내 목표나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경우일 때는 두 번째 원칙이 이거는 이제 에너지 법칙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창조의 법칙에 가까운데요. 성경 창세기에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니까 이 천지가 창조될 때 원리를 보면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 같지만 성경에서도 6일 만에 하나님이 뚝딱뚝딱 해서 천지를 창조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성경의 구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그 말이 반복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해가 지고 뜨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월이 가고 있다. 세월이 흐르는 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 내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 법칙이 적용이 되게 돼 있다. 에너지 총량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데 에너지 총량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내가 그만한 에너지를 정말 내 혼을 다 불태워서 삽시간에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서 해야 될 프로젝트 그만큼 불어넣었을 때 그런 결과가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꿈은 물질 세계가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어떤 뭔가 좀
그럴싸한 작품들, 내 인생에 이건 내가 이룰 만한, 내가 바람하지 않는 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다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월이 흘러야만 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조급증이 있어가지고 못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투자할 만한 내가 가치를 못 느끼고 그냥 이내 우리는 그게 빨리 안 되면 딴 거 그냥 안 하고 말지 하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진짜 내가 가치가 분명하다 하는 것들은 그래 내가 이거를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매일매일 나는 이걸 해보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세월이 가도 이건 내가 아깝지 않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에 한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 대한 이 세월을 계속해서 여기에 투입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한 1만 시간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투입돼야 된다 이런 말 하는데, 저는 1만 시간을 넘어서 평생의 법칙처럼 이걸 내가 평생 해도 나는 이거는 좋아할 만한 일이다 라고 느껴질 만한 일들에 대해서 원하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한 법칙이, 두 번째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법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매일 해야 돼요. 매일 꾸준한 시간에 꾸준한 그 활동으로 에너지 법칙상 입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같은 에너지가 공급돼져야만 돼요. 일정한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돼야만 그 물질 세계가 유지되는데, 에너지가 공급되다가 멈춰버리면 물질은 금방 분해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입자가 유지되고 내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정량의 같은 에너지가 공급돼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습관들이게요. 어떤 일을 위해서 나는 매일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또는 나는 이거는 매일 나는 이거는 몇 시간씩은 꾸준히 하는 그런 것에 가치를 딱 두고 그 목표가 서면 이거는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꾸준히 하는 것.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요게요, 에너지 총량의 법칙을 이어서 더 강력한 법칙인 게, 이게 에너지라는 것은 쌓이면 이게 복리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안 느껴지고 미미하게 느껴지지만 요 에너지들이 계속 투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에너지가 이게 배로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복리로부터 나서 어마무지한 눈송이처럼 불어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눈송이를 눈덩이로 만드는 그 법칙이, 그렇게 굴리는 법칙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걸 명심해서 꾸준히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한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항상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늘 하루하루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좋아야 돼요. 과정 자체를 내가 좋아해야 되고 즐길 수 있어야지 오래 할 수 있고, 그게 재미가 붙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애정이 생기고 그렇게 가는 거지. 이걸 내가 싫어하는데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거는 죽지 못해서 하는 거고, 내가 꿈을 이루려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래버리면 뇌에서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건 하기 싫은 거니까 안 해도 돼 라고 뇌에서 금방 신호를 바꿔요. 뇌의 근본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해도 될 핑계를 100가지 이상 만들어요. 이건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야 라든지, 이건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억지로 하고 있는 내 느낌이 그냥 드는 그 순간 뇌에서 즉각,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해야 될 합리적인 이 합리화를 100가지 이상 그냥 만들어요. 그래 당연히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거지 하고 포기하게 만들죠.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는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해요. 뇌는 좋아하는 걸 찾아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려면 내가 좋아해야 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 하는 과정을 즐겨야 된다. 매일같이 땀 흘리고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쇠질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그냥 할 때마다 비명질러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땀나는 그게 그렇게 상쾌하고 느껴지는 그 이유가 내가 이걸 하면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나는 이걸 즐기고 있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이라는 게 벌 받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군대에서나 뭐 이렇게 얼차려 받거나 기합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내가 혼날 때 그런 행위를 만약에 그런 그 체벌을 받는 과정에서 매달려 있으라고 하거나 뭐 뭔가 무거운 걸 들고 있으라고 하거나 이러면 고역이죠. 죽기보다 싫죠. 그런 느낌은 하등의 이 뇌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이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인데 절대로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근데 이건 내가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숨가쁘고 그렇게 땀이 흐르고 그렇게 몸에 근육이 파열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즐기고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뇌에서 그 다음날 또 해야지 하는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왜? 재밌으니까. 실제로 그게 뭐가 재밌겠어요? 똑같아요. 벌 받는 거나 똑같은 육체적 고통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체가 이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 내가 즐기고 있는 거야 라는 인식 자체가 요 행위가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쾌해지는 거죠. 그렇게 육체적으로는 힘드는데 이걸 내가 하고 있을 때 보람이나 성과나 이 성취감이 나를 더 보상해주는 느낌이 팍 오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그 시각에 시간을 들여서 같은 시간에 하루에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시간을 다 채우고 그만큼을 늘 한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계속 쌓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두 번째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습관 들이는 차원에서 매일 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절대 쉬면 안 된다라는 그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명심해야 될 법칙이다. 세 번째가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임계점이 이럴 때까지는 우리가 성과가 일어나는 게 미미해요. 언제 되지 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해봐도 별로 내가 이게 진전되는 느낌이 안 들고 때로는 현실 세계에서 변화되는 느낌이 안 들고 내 원하는 목표가 정말 아주 먼 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에너지 법칙이 참 신기한 게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이 공급하는 그 일정량의 에너지가 계속 공급하다 보면요. 그 에너지가 딱 그 정량에 차면 그때 한순간에 팍 하고 양자도약을 해버려요. 그게 이제 양자도약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물리학 법칙 중에 하나죠. 에너지가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갑자기 확 뛰어올라서 기적 같은 그 성취, 어느 순간에 대박이 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맛보는 우리가 그 원인이 뭐냐면 두 가지로 딱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원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에너지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그게 에너지 총량이 딱 찼을 때 한순간에 탁 튀어버려요. 한순간에 전자가 위치를 탁 바꿔서 그래서 도약하는 행위를 양자도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현재 위치가 한순간에 기적 같은 다른 변화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해서 임계점이라고 얘기하는 물이 끓는 점까지 나는 계속해서 불을 계속 지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행동의 에너지의 총량을 계속해서 매일 같은 양의 일정한 양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딱 됐을 때 한순간에 양자도약하는 기적 같은 경험을 맛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들리던 영어가 안 되던 영어가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유학 간 분들의 그런 어떤 경험들이 많죠. 어느 순간 자고 있는데 애들 떠드는 소리가 한국말로 막 떠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집에 와갖고 한국에 와 있나 하고 착각할 정도로 그 들리는 생생한 소리들이 한국어로 들렸는데 알고 보니까 영어로 하는 소리인데 영어로 애들이 막 뛰어놀면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이 내 뇌 속에 한글로 마치 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모국어로 그냥 번역하고 뭐고의 개념이 없이
저절로 들리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것처럼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계속 어떤 부분에서 갈증이 생기고 그걸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용맹정진하면서 공부하고 그걸 깨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타는 목마름으로 진리를 찾아서 정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깨침이 오죠. 그래서 유레카하고 외치는 그 시점이 또 유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만유인력을 그 탁 깨닫고 하는 그런 그 시점이 그 순간에 나무에 그 기적 같은 뭔가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그 에너지를 신기를 받듯이 뭔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꾸준히 생각하다 보니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일상생활에 정말 하찮게 내가 늘 경험하던 그런 거였는데 그런 일에 내가 한순간에 깨달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차는 순간인데 그 임계점이 찰 때까지 우리는 계속 꾸준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기적 같은 그런 그 쾌감이라고 할까? 내 인생에 뭔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다니 하는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이런 게 나한테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완전히 그 질적 변화, 상태 변화가 일어나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듯이 내 삶이 완전히 신분이 상승하고 양자도액이 일어나는 것 같은 기적 같은 현실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는 일어나기까지 내가 일정량의 시간을 계속해서 꾸준히 공급해서 양자도약이 일어나도록 나는 같은 행위를 같은 시간에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법칙은 에너지가 찰 때 반드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양자도약 시점이 오게 돼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기적 같은 그 인생의 신분 변화나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의 그 아주 극적인 그 기적 같은 경험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 세 번째 법칙이에요. 크리티컬 포인트는 반드시 온다. 에너지를 공급하면 한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네 번째 법칙이 하인리 법칙인데요. 잘 아는 법칙이죠. 1대 29대 300의 법칙인데 이 하인리 법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 징조가 29번의 아주 유의미한 징조와 아주 300번의 경미한 아주 사소하게 넘어갈 만한 그런 경미한 징조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하인리 법칙을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박이라고 하는 그 대박 사건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대 29대 300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는 대박을 꿈꾸는데 우리 인생의 대박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잖아요. 300번의 경미한 그런 아주 표도 안 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대박이, 중박이, 쪽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대박이라고 하는 큰형이 있고 중박이라고 하는 중간형이 있고 쪽박이라고 하는 막내 동생이 있는데 요 3형제는 같은 형제예요. 파동이 같은 집안 식구죠. 그래서 쪽박이라고 하는 요 300번의 쪽박이하고 300번에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렇지만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이걸 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안 났네. 애게게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했어. 할 만한 양에 안 차는 성과들이 그렇게 아주 무의미한 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올지라도 이 쪽박이를 내가 300번을 계속 만나다 보면 그 중간에 중박이라는 형을 쪽박이가 반드시 데려온다. 쪽박이가 형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도 돼? 했을 때 중박이가 한 번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쪽박이하고 300번을 만나고 계속 그렇게 친해지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중박이라고 하는 중간형이 29번 정도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박이도 유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느껴져요. 근데 중박이하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 대박이가 야 너희들 누구하고 노냐 하면서 친한 동생 아주 이 동생이랑 친한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대박이가 반드시 호감을 가지고 오게 돼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법칙이요. 재밌는 법칙이 있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쪽박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뭐 큰 기대도 안 했을 뿐더러 그냥 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난 이제 뭐 이거는 나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뭐 그냥 별 기대도 안 하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대박이가 한번 팍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초심자의 행운과 같은 그런 법칙인데, 왜냐하면 삼형제가 같은 집안의 형제이기 때문에 늘 걔들끼리는 일거수일투족에 다 연결돼 있어서 쪽박이하고만 잘 친하게 지내도 대박이가 언제 나타나도 그 300번을 다 안 채워도 그 중간에 언제든지 초반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집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대박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심자의 행운을 경험하는 게 그런 경우에 초반에 대박이 쏟아져 갖고 확 얻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부분 또 그럴 때는 일찍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대박이 쏟아져도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때 내가 진짜 대박이 왔었는데 그때 내가 어리석어 갖고 그 기회를 못 잡았네, 이런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초반에 쪽박이가 친해지면 대박이를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오히려 중박이도 좀 여러 번 만나보고 그런 동안에 대박이를 착실히 준비해서 한순간에 대박이에 가진 모든 걸 내가 다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했을 때 대박이를 오히려 만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내가 준비하다 보면 초심자의 행운 때 만나도 그거는 그것대로 내가 감사히 계속해서 내 그릇을 준비한 상태에서 다 받아서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대박이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너무 초반부터 대박이를 만나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늘 연결돼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그 법칙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도 되게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아주 그 부지불식간의 천사를 접대한 그런 그 경험을 한 아브라함의 경우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관련된 그런 비유를 하면서 이게 그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무도 거들떠 안 보고는 이런 쪽박이 같은 애한테 잘해주다 보니,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성과가 안 나고 내가 아무리 기대했던 것보다 미미한 것들이 나와도 여전히 쪽박이한테 잘해주고 계속 나는 여기에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그게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은 대박이를 대접한 꼴이 된 거죠.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대박이를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300번의 그 경미한 어떤 양해도 안 차는 일들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거는 적금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인리 법칙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법칙이 하인리 법칙입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 법칙이 관찰자의 법칙이요. 이 관찰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주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그 일로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일 때가 있고, 이거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때가 있죠. 그게 다 내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의 상황을 보고도 그걸 대하는 내 마음 자세가 전혀 다른 상반된 내 입장을 견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 관찰자 효과예요. 이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내가 관측하지 않을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로 드러난다는 이 유명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된 관측 행위라고 하는 게 개입되면 파동 상태에서 입자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런 법칙인데요. 이걸 이제 또 다른 식으로 하면 내가 안 볼 때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볼 때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보는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드러난다. 이런 원리예요. 입자라고 하는 이 물질 세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에 맺힌 그 세상, 그게 내가 보는 세상이죠. 근데 그 내가 본다라고 하는 내 눈에 맺히는 그 현상이라는 게 달리 알고 보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내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관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걸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다 다른 걸 보는데 내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행위 안에는 내가 개념을 부여한 내 식대로의 관념으로
나는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정의 짓고 개념 지어진 그런 그걸로 나는 그 사건, 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눈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죠. 그래서 보는 게 다 다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한 가지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 이유가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고,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은 알고 보면 관찰자로서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그게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해되시죠? 원래 있는 세상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으로 이 세상이 이런 거야 라고 개념 짓고 그렇게 만들어내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 왜곡된 렌즈로, 왜곡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같은 이런 나만의 왜곡된 렌즈로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왜곡된 렌즈로, 자기만의 렌즈로 세상을 왜곡해서 다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은 달리 바꾸면 나만의 믿음으로 나는 세상이 이래라고 하는 나만의 관념이 그렇다는 얘기는 내 확고한 내 믿음의 세계가 있어서 내가 믿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야 라고 하는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세계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개념이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종교 세상이거든요. 종교관들을 보면 다 달라요. 내세관도 다르고요. 이때 윤회라는 것도 다르고, 뭐 업이라고 하는 것도 뭐 예를 들어 불교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완전 천차만별로 극과 극의 어떤 개념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근데 그게 다 누구 말이 옳은지 들어보면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교리나 이런 신앙이 다 옳아요. 각자 믿는 세상이 옳죠. 그런데 각자 믿는 세상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게 공통된 세상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넣고 보면 맞아, 그래라고 우리가 인해 수긍할 수 있어요. 온갖 종교들이 믿는 신이 다르고 그들의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통일된 뭔가 세상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종교는 완전히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종교계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그렇게 아주 선을 긋고 사탄이라고 취급을 하고 이래가면서 아주 정죄하고 종교전쟁까지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세상이고 그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모여서 집단 지향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게 문화가 되고 그게 성향이 뭉쳐진 사람끼리 그 하나의 집단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들만의 세상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들만이 옳다고 느껴지는 그 세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닌 존재들은 다 적이죠. 다 사탄이 되어 있는 거고 그들은 제거해야 될 악의 무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나눠버리면서 세상이 아주 저쪽은 아주 이상한 세상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쪽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 그렇게 다른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관점도 다를 뿐 아니라 결국은 내 관점이 나라고 하는 개인 관점이 그렇게 구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끼리끼리 맞는 사람들하고 뭉쳐져서 나는 이런 무리에서 이런 세상이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끼리 뭉쳐져서 거기에 있어야 편하니까 그렇게 그 세상이 맞는 것처럼 믿어지는 게 더 굳건해지니까 그 세상을 구축한 세상을 서로 연결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보면 내 시선이거든요. 내 관점이 세상을 그렇다라고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무리를 찾게 돼 있고 내가 그런 사상이나 그런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나는 내가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게 당연히 만들어지는 건데 근본 원리는 내 관찰자의 나의 관점이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그런 확실한 방법은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내 관점의 문제로 세상이 나는 이렇다라고 보는 나의 믿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 체계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믿는 대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는 대로 세상이 보이는 거가 그게 세상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엄청난 우리의 그 마음속에서 큰 어떤 그 설렘이 일어나죠. 왜?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다
보여진다고? 그렇게 세상이 내 믿는 대로 보여지는 세상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걸 알고 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라고 하는 내 믿음대로 보여진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만들고 싶은 것, 이건 반드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그게 하나의 세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 왜? 나는 꿈을 꾸면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라는 그 믿음의 세상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얘기하는데 야, 뭐 꿈이라는 건 다 그냥 허황된 거야 라고 그거는 그거는 네가 헛꿈을 꾸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 너는 망상가야 라고 얘기를 아무리 남들이 얘기해도 내 세상은, 나만이 보는 세상의 믿음의 세상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굳건한 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내가 원하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선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나는 원하는 건 반드시 이루어졌어.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또 반드시 했어. 요 말로 바꾸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비로소 펼쳐지는, 그러면 내가 마음먹은 거 이때까지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거 한 번도 나는 된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한 번도 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모든 일을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한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생활해 온 거지, 나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을 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마음 안 내키면 나갈 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믿는 세상, 내가 마음먹은 세상이 그렇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길거리 걸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거리 걷는데 차가 와서 여러분들 들이받아갖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길거리 나가겠어요?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마음먹고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도 내가 마음먹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가죠. 근데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동했던 거예요. 모든 행동들이 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해왔고 내 믿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런 거야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난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내 믿음 세계가 확보했던 거고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늘 살았던 근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아 맞아, 나는 늘 내 마음먹은 대로 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아무리 사소한 것부터 아무리 중요한 것까지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게로 내가 그렇게 마음먹지 않은 거는 나는 절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아 나는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잡으시면 아 내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관찰자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관찰자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내가 관찰하는 주체구나. 그 관찰한다는 행위는 결국 알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나만의 시선으로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있고 그것은 결국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먹은 대로 행동 못하는 것이 이상한 존재인 거죠. 모든 것들은 내가 항상 마음먹은 대로 하는 존재였어라는 주체성을 확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모든 행동에 여러분들이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보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나는 내가 이렇게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인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보이는 세상은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싶다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면 내 시선이 다른 관점으로 보기로 결정을 하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수업을 통해서 계속 그 훈련을 시켜드리는데 메소드 연기라고 그 연기자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훈련 방식인데 이 메소드 훈련을 도입을 하면 내가 다른 몸이 돼 있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다 보면 그게 막 체감이 돼요.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행동해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그 7번째가 6번째죠. 비가역성의 법칙과 가역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가역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으면 이 행위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한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한번 깨진 접시는
다시 이걸 붙일 수 없다. 이게 비가역성이죠. 일방통행이에요. 한 번 간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런 우리 삶에서 보면 그런 행동들,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보면 이거는 한 번 내지르면 요거는 비가역성이다. 하지만 요거는 가역성이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도 역순으로도 다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비가역성과 가역성의 법칙을 이해하면 행동을 할 때, 선택할 때 우리가 신중해지죠. 요거는 내가 한번 내지르면 요거는 비가역성이라, 요거는 가면은 일방통행이라, 한번 가면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행위구나 할 때는 요거는 우리가 일회용이다. 그럴 때는 이제 신중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일회용이 아니라 늘 꺼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얼마든지 반복이 가능한 그런 일이다 싶을 때는 우리가 마음껏 저지를 수 있죠. 돌아오는 게 가능하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얼마든지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7번째 마지막으로 양자지우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간 과거, 한번 비가역성이라고 우리가 한번 지나간 거는, 한번 깨진 거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이게 비가역성이라면, 양자지우개의 효과라는 건 또 달리 얘기하면 그런 비가역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기억 속에, 내 기억 속에 그것은 이런 의미였어라고 내가 의미 부여를 다시 하고 그걸 리셋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에너지가 이거는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파동은 명백히 존재하죠. 지나간 나의 결과가, 지나간 나의 행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달리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에너지가 달라져요. 지나간 걸 후회만 하고 있고 내가 탄식만 하고 있는, 그래서 낙담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와 거기에 대한 의미 부여를 달리하고, 그래 이거는 이건 다시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고 이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다음번에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딛고 내가 실패는 내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로 내가 쓰기 위한 내가 귀중한 밑거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 순간 더 이상 낙담하고만 있지 않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때 오는 거잖아요. 그런 현재 관점이라고 하는 현재 관측 행위로 지나간 모든 것들에 대한 에너지 값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새 출발이라고 하는 리셋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출발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도 새 출발, 고등학교 들어가도 새 출발, 대학 들어가도 새 출발, 직장 들어가도 새 출발, 별의별 의미에서 모든 걸 새 출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실제로 어떻습니까? 세상을 처음 사는 것처럼 마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내 몸이 완전히 새 몸이 된 느낌으로 들어가잖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날 때도 오늘부터 우리는 하루 첫 1일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새 출발, 그 새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늘 내게 그 설렘이 있는 그 이유가 리셋했다 이거죠. 완전히 이거는 클리어하고 완전히 싹 내가 다 지우고 다시 리셋했다 할 때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잘하는 그 방편이 그거예요. 면죄부라고 하는 면벌부를 발행한 이유도 그거고, 교회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내가 회개하고 나면 내 죄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고 내가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내가 속죄하고 그렇게 고해성사하고 나면 내 죄가 다 씻음 받았기 때문에 홀가분해지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새 출발의 의미가 양자지우개 효과로 현재 관점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이 등가 교환의 법칙. 그래서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물질, 원하는 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에너지 총량이 반드시 투입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크리티컬 포인트 법칙. 그 원하는 양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꾸준히 계속해서 양자도약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의 법칙처럼 계속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어떤 에너지를 계속 투입해서 일정한 시간과 똑같은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같은 시간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면 그게 크리티컬 포인트로 양자도에 일어나기 위한 지름길이고, 그 과정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마음이 늘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오래 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법칙이고요. 네 번째는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의 대박이, 중박이, 쪽박이의 형제들을 우리가 잘 사귀어서 쪽박이를 사랑하고, 의미 없는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지내다 보면 때론 초심자의 행운도 우리한테 턱 대박이 올 수도 있고, 중박이를 많이 만날수록 대박이를 우리는 더 알토란 같이 만날 수 있는 비결이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관찰자의 법칙도 잘 우리가 명심을 해서 이 세상은 내가 보는 대로 보여진 게 이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렇게 우리는 그걸 딱 붙들고 내 믿음대로 세상이 펼쳐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마음먹은 세상을 내 마음껏 내가 창조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지우개 효과와 가역성과 비가역성의 법칙을 잘 고려해가면서 기회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마음껏 다 줄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일회용으로 내가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계속 순환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지혜를 좀 우리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하는 꿈을 반드시 이루는 7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